7월 3일 월요일 당신의 클래스를 높여드리는 아침. 상암동 클래스, 안녕하세요. 이가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하은입니다. 오늘도 찜통 더위 이어집니다. 서울은 낮 최고 기온 35도까지 올라서요. 어제보다 더 덥겠습니다. 어제도 참 더웠는데 말이에요. 네. 제주와 전남, 남해안엔 많은 비가 내리고 있어서 피해 없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준비된 소식들 가출해드립니다. 네, 오늘 상클 라이프 시간은 현직 초등학교 선생님이 직접 출연해서 초등학생들의 연애 현실, 그리고 부모님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고 이끌어야 할지에 대해서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기대가 많이 됩니다. 네, 부모님들의 반응도 중요하거든요. 네, 저도 기대하고 보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김민지 기상캐스터. 와, 어제도 더웠는데 오늘 얼마나 더울지 그리고 언제까지 더울지 알려주세요. 네, 폭염으로 인해 가만히 있기만 해도 땀이 줄줄 나는 주말이었습니다. 오늘도 전국의 낮 기온이 33도 안팎으로 폭염특보가 계속되는 가운데 일부 서쪽 지역은 오늘 밤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도 있겠습니다. 이 폭염특보는 내일 전국에 비가 내리면서 차츰 해제되겠습니다. 현재 전남 남해안과 제주에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호우특보가 발효 중인 이들 지역은 오늘 오전까지 최고 80mm 이상, 그 밖에 전남 북부와 경남 서부 남해안에는 최고 50mm까지 예상됩니다. 오늘은 서울의 한낮 기온이 35도까지 오르는 등 올 들어 가장 덥겠습니다. 내일은 다시 전국에 장맛비가 내리면서 폭염의 기세가 한풀 꺾일 전망입니다. 오늘 중부지방은 대체로 맑겠고 비가 오는 남부와 제주는 흐리겠습니다. 또 강원 북부와 남부 내륙을 중심으로는 오후부터 저녁 사이 5에서 40mm의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현재 서울, 전주 25도, 대구, 창원 24도 보이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인천, 전주 33도, 청주, 대구 34도로 무더운 날씨 예상됩니다. 오늘 전국에 찜통 더위가 예상되는 가운데 습도도 높아 체감온도는 더 높겠습니다. 수분 섭취하시면서 건강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 전해드렸고요. 이어서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한국도로공사 나와주세요. 네, 날씨 정보 잘 들으셨죠? 이 더위에 비해 날씨도 걱정이지만 출근길도 정말 답답합니다. 강변북로는 특히 구리 방향으로 행주대교에서 한강대교까지가 가장 막히고요. 노원구 쪽에서 도심 들어오기는 동부간선로가 도봉터널에서 성수까지 1시간 10분이나 걸립니다. 게다가 이 고속도로들 이용해서 안산이나 수원, 구리 지역에서 도심 진입도 상당히 답답한데요. 차례로 보겠습니다. 네, 100번 수도권 제2순환선 구리부터 상일 나들목 까지 거의 움직임이 없다 싶은 정체고 1번 경부선 이용해 용인 지역에서 서울 방향으로는 수원 신갈 나들목 부근과 특히 판교 분기점에서 반포까지는 통과 시간 50분 정도 걸립니다. 버스 차로인 1차로마저 속도를 못 내고 있습니다. 안산이나 광명을 거쳐 서울 진입하는 15번 서해안선 오늘은 목감 나들목부터 금천까지 정체가 심하고요. 반대 목포 방향도 팔곡에서 팔탄까지 16km 길이로 정체가 상당합니다. 안전띠 전 구간에서 착용해 주시고요. 고속도로 교통방송이었습니다. 미국 곳곳에서 독립기념일 휴일을 앞두고 큰 총격 사건이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볼티모어에선 총기 난사 사건으로 2명이 숨지고 30명 가까이 다쳤습니다. 워싱턴 김필규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자정이 조금 넘은 시간, 미국 볼티모어 남부 주택가에 여러 발의 총성이 울리면서 축제장은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오는 4일 미국 독립기념일을 앞두고 수백 명이 모여 지역 행사를 즐기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Received calls for shooting. We located 10 victims on scene. One victim, adult female, was pronounced deceased on the scene. 병원으로 이송 중 1명이 더 숨져 사망자는 2명이 됐습니다. 모두 28명이 다쳤는데 이 중 3명은 위독한 상태입니다. 현장에서 달아난 용의자는 아직 신원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We will not stop until we find you, and we will find you. Until then, I hope with every single breath that you take
that you think about the lives that you took. 캔자스주의 한 나이트클럽에서도 총격 사건이 일어나 7명이 다쳤습니다. 뉴욕에서는 대낮에 두 남성이 말다툼 끝에 쏜 총이 지나가던 버스에 타고 있던 여성에 맞는 사고도 발생했습니다. 지난달 18일 노예 해방 기념일 연휴엔 일리노이주 축제장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1명이 숨지고 22명이 다쳤습니다. 올 들어만 4명 이상 죽거나 다친 총기 난사 사건이 338건 일어났는데 특히 큰 휴일을 앞두고 집중되는 모습입니다. 워싱턴에서 JTBC 김필기입니다. 프랑스에선 알제리계 10대 소년이 경찰의 총에 맞아 숨지면서 시작된 시위가 갈수록 격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3,000명 넘게 체포됐는데 유족까지 나서 시위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박유미 기자입니다. 거리 곳곳에서 불이 붙었습니다. 가게 유리창을 부수는 등 약탈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불에 찬 타들이 도로 곳곳에 뒤집혀 있고 주요 거리는 폐쇄됐습니다. 파리 남부 도시 라이레로즈에선 시장집에 차가 돌진해 시장의 부인과 아이가 다쳤습니다. Il n'y a aucun doute sur le fait qu'ils voulaient brûler la maison et de fait, à partir du moment où ils ont compris qu'il y avait quelqu'un à l'intérieur parce que des lumières sont allumées. 17살 알제리계 이주민 소년이 경찰 총에 맞아 숨지면서 시작된 시위가 닷새째 프랑스 전역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시위대는 인종차별이 사라지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Mon petit frère n'importe quoi dans la rue parce qu'il a refusé de tempérer. Ça veut dire là on n'est pas en sécurité. On doit être en sécurité avec la police. On a peur d'eux. C'est pas normal. 프랑스 정부는 주요 도시에 4만 5천 명의 경찰을 배치했습니다. 밤사이 700명 넘게 체포됐고 지금까지 체포된 인원은 3천 명이 넘었습니다. 사망한 소년의 유족까지 나서 폭동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Les gens qui sont en train de casser, je leur ai dit arrêtez, arrêtez. Ils ont fait ça le prétexte de Noël. Non, ils ont pas s'arrêter. 마크롱 대통령은 독일 방문 일정을 결국 미루고 총리, 법무장관 등과 함께 대책회의를 열었습니다. 불법 행동을 하는 시위대를 향해 청소년의 죽음을 이용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2018년 유류세 인상으로 시작된 노란조끼 운동 이후 최대 위기를 맞으면서 프랑스 정치권에선 보수 정당을 중심으로 정부가 비상사태를 선포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JTBC 박유미입니다. 민주노총이 오늘부터 2주간 총파업에 들어갑니다. 근로시간 개편과 노조 회계자료 제출 요구, 집회 강경 진압 등 정부의 반노동 정책이 도를 넘었다며 정권 퇴진을 주장하는 입장입니다. 민주노총은 전체 조합원 120만 명 가운데 50만 명이 파업에 참여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정부가 친북 논란, 허위 논란이 있는 유공자를 다시 검증해 문제가 있으면 서운을 박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가보훈부는 손예원 전 국회의원의 부친과 고 김원웅 전 광복회장의 부모 사례 등을 들여다보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또 공로와 과실이 함께 있는 독립운동가에 대해서도 재평가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했는데 좌익 계열 독립운동가였던 죽산 조봉암 선생과 임시정부 고문을 지낸 독립운동가 동농 김가진 선생 등이 그 대상으로 거론됩니다. 경남 거제에서 태어난 지 닷새 된 아기를 살해한 부모가 구속됐습니다. 아이가 숨져 묻었다던 이들은 아이를 살해했다고 진술을 번복했습니다. 유요한 기자입니다. 갓난아기의 시신을 찾는 경찰이 수색견을 동원해 야산을 꼼꼼히 뒤집니다. 삽과 호미까지 들고 살펴보지만 끝내 시신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사실혼 관계인 부부가 태어난 지 5일 만에 숨진 아이를 이곳에 묻었다고 했지만 확인되지 않은 겁니다. 이 부부는 결국 살인과 시체 유기 혐의로 어제 구속됐습니다. 이들은 당초 숨진 아이를 묻었다고 진술했는데 추가 조사에서 아이를 목 졸라 살해했다고 자백했고 시신을 유기한 위치도 야산이 아닌 하천으로 바꿨습니다. 출생 사실을 숨긴 이유에 대해선 양가 부모가 알게 되면 서로 헤어지라고 할까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은 사실혼 관계로 경제적 어려움과 관계 유지 때문에 범행을 저지른 걸로 전해집니다. 이 여성은 2010년부터 총 4명을 낳은 걸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다른 아이들의 생사도 확인했습니다.
첫째와 셋째는 입양 사실이 확인됐고 둘째는 친정에서 돌보고 있었습니다. 넷째의 시신을 찾고 있는 경찰은 시신을 유기한 장소로 다시 지목한 하천 주변을 수색할 방침입니다. 지난달 28일부터 시작된 정부의 출생미 신고 아동 전수조사 이후 전국 곳곳에서 영아 살해 사건이 잇따라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정부의 전수조사가 오는 7일까지 예정된 만큼 영아 학대 사망 사건은 5건보다 더 늘어날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JTBC 유요한입니다. 오늘 새벽 1시 40분쯤 순천 완주고속도로를 달리던 25톤 탱크로리 차에서 염산 20리터가량이 유출됐습니다. 화물차 운전자가 연기가 나는 걸 보고 신고했고 다행히 다친 사람이나 추가 피해는 없었습니다. 출동한 소방당국은 일부 차선을 총지한 뒤 3시간 넘게 방제 작업을 벌였습니다. 어젯밤 11시 40분쯤 전남 여수시 중흥동 화력부두에 정박 중이던 8,000톤급 석탄 운반선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이 난 지 4시간 만에 큰 불길은 잡혔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고 배에 실려있던 석탄으로 불이 옮겨 붙지도 않았습니다. 소방당국은 선박 안에서 불이 난 걸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정해준 내 역할이 마음에 안 들어 이렇게 맥없이 쓰러져갈 하찮은 내가 아니지 스물인 깎여 쓴다 빛바랜 낡은 하명이 잠자던 나를 깨운다 난 현금 가면 이다 네, 생방송 상암동 클래스 TV뿐만 아니라 유튜브 JTBC 뉴스 채널이나 네이버 뉴스 페이지에서도 실시간으로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반응 많이 남겨주시고요. 국내 뉴스 더 살펴보겠습니다. 도시락 이슈 이도선 기자, 월드클래스 이용주 캐스터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어제 많이 더웠죠. 맞아요. 너무 더웠습니다. 오늘은 더 덥다 그러더라고요. 서울은 특히 최고 기온 35도. 맞아요. 35도요? 저희 네. 비 피해 조심해달라고 지난주에 누누이 말씀드렸는데 네. 폭염도 맞아요. 대비를 좀 단단히 하셔야 되겠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제주 남부는 비 피해 조심하시고요. 또 그 밖의 지역은 폭염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첫 번째 도시락 열어주시죠. 네,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도시락 하나, 둘, 셋. 빠밤. 왜 못 쓰나 봤더니 저희 JTBC가 보도한 내용인데요. 이 장병들의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이 군부대 노래방 기계 이런 게 있었는데 운영이 중단된 채 방치되고 있습니다. 군과 업체 간 갈등 때문인데요. 화면 먼저 볼까요? 네. 네, 육군 부대에 설치된 노래방 기기들 모습입니다. 육군 논산훈련소 조교 출신인 우리 이가혁 앵커는 이 사진 보면 추억 새록새록 돋을 것 같은데요? 근데 제가 군부대에 있을 때보다도 시설이 훨씬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시청자분들 중에 연배가 있으신 분들은 저런 게 있었어? 라고 하실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어디 군대에서 노래가 하냐고 그러니까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군가만 부르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요. 지금은 장병들이 휴대전화를 부대에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달라졌겠지만 예전에는 저게 스트레스를 푸는 몇 안 되는 그럼요. 어떻게 보면 복지였거든요. 물론 이제 코인으로 돈을 넣어야 되는 거긴 거기랑 이제 있지만. 사이버 싸지방이라고 하는. 생각해보세요. 날씨가 안 좋으면 네. 뭐 축구 족구는 하는데 날씨가 안 좋으면 그렇죠. 맞아요. 그런데 가서 이제 스트레스 풀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네. 인기 많았죠. 근데 이게 운영이 지금 안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아, 이게 이유가 있었는데요. 이 앵커 추억의 노래방 기기들은 상당수가 현재 쓸 수 없는 상태라고 합니다. 앞서 감사원이 도입 과정에서 문제점을 발견하고 시정을 요구한 데다가 계약도 끝났기 때문입니다. 이 군이 1년 동안 철거 유예 기간을 부여했는데 이것마저도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설비를 모두 철거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하고요. 그러자 업체들은 철거를 미뤄달라며 집회를 열기도 했습니다. 업체들 이야기 들어볼까요? 네. 선철수를 즉각 중단해 주시고 정상화 과정을 거쳤으면 좋겠습니다. 네, 영세업체 150여 곳이 이렇게 모인 건데 부대 말만 믿고 계약했다며 철거를 미뤄달라고 주장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몇 년간 제대로 영업을 하지 못해 큰 손실을 봤다고도 했습니다. 네. 이제 보도를 확인을 했는데 코로나19 확진자가 단 한 명이라도 나오면 노래방 기기를 아예 사용을 못했다고 해요. 그럴 그래서 수밖에 손실이 더 클 수밖에 없었고요. 네, 그런 주장도 했습니다. 들어보니까 노래방 기기가 한 대당 비싸요. 300에서 뭐 400만 원씩 한다고 해요. 이걸 투자를 했는데
이 코로나19 땐 개점 휴업 상태나 다름이 없었다라고 하고요. 네. 수억 원에 달하는 투자금을 날릴 판이라며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습니다. 이 계약이 끝난 3,600대 가운데 95% 이상이 그대로 방치돼 있다고 하는데요. 쓰지도 못하는 상태입니다. 3,600대. 그리고 네. 뭐 전국 곳곳에 이제 많이 보급이 돼 있을 테니까 네.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사실은 부대 지금 자료에서 나가는데 지금 저 활동복이라고 하죠. 활동복 벗고 이 전투복 벗고 추억의 활동복이네요. 활동복 이렇게 입고 이제 여가 시간에 저렇게 즐겼던 장병들 입장에서는 조금 아쉬울 것 같기도 해요. 네, 저도 추억이 새록새록 돋는데 네. 이 철거가 완료된 곳도 신규 업체가 들어오지 못한 채 기약 없이 대기 중이라고 합니다. 이 모든 부대 장비가 완전히 철거돼야 입찰로 신규 사업자를 받겠다고 했기 때문인데요. 인터뷰 들어보시죠. 몇 년이 될지도 알 수가 없거든요. 사업을 하는 입장에서는 이제 제일 답답한 것이 이제 기한을 알 수 없는 것이 제일 답답하죠. 네, 육군 측은 사단이나 여단별로 모두 철거가 완료된 뒤에야 신규 업체와의 계약 절차를 시작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설치된 설비에 대해서도 피해를 줄이고자 1년 동안 유예 기간을 부여했다면서 적절한 철거 조치므로 추가 부여 계획은 없다고 했습니다. 또 요즘 군부대에서 이제 병사들이 일과 후에 휴대전화를 쓸 수 있어서 이게 좀 시대의 흐름인가요? 그러니까 노래방 기기를 좀 덜 이용한다, 인기가 좀 시들해졌다라는 그런 의견도 있긴 있더라고요. 이 문제가 좀 법적으로 좀 다툼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요거는 좀 새로운 소식이 나오면 네. 또 전해주시기로 하고요. 알겠습니다. 다음 도시락 열어주시죠. 네, 두 번째도 열어볼까요? 네. 하나, 둘, 셋. 빠밤. 지워주세요. 이거 좀 눈여겨서 보셔야 할 네. 상크리분들 있을 것 같아요. 온라인에 올라온 나의 흑역사를 지울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도순 기자가 이 상암도 클래스 방송 초기에 춤췄던 뭐 그런 건가요? 정말 지우고 싶긴 한데 지워야지. 이게 또 나이 제한이 있습니다. 이게 서비스가 있어요. 예. 예를 들면 이런 건데요. 초등학교 때 유튜브에 춤추는 영상을 멋모르고 올렸는데 춤도 제대로 못 추고 잘 췄으면 몰라도 네. 복장도 이상해요. 뭐 제 흑역사라 지우고 싶은데 로그인도 안 되고 도와주세요. 뭐 이런 글을 국민을 위해 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라는 데가 있는데 여기에 뭐 올린 이런 사연들이 있습니다. 네. 이 보호위원회에서 정말로 지워주는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지난 4월 시작했는데 아동 청소년 디지털 이칠 권리 시범 사업입니다. 2달 동안 모두 3,000건이 넘는 신청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3,000건이나? 네. 그러면 이거 지우고 싶은 분들이 굉장히 많나 네. 봐요. 그죠? 그러면 이제 모든 국민들이, 이도성 기자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지울 수 있는 건가요? 저 사실 뭐 예전에 프리첼 프리첼? 없어졌으니까 네. 싸땡월드 뭐 이런 데가 있었는데 네. 사진이 저희 지우고 싶어요. 네. 근데 많아요. 이게 또 제한이 있습니다. 제한이 있었는데 먼저 나이 만 18세 미만 시기에 온라인에 게시한 글과 사진, 영상 등이 대상이고요. 만 18세 이전에 쓴 거예요. 네. 또 개인정보를 담고 있어야만 이걸 해줍니다. 뭐 개인정보 아니고 그냥 얼굴이라도 뭐가 보여야 돼요. 쉽게 말해서 청소년기에 올린 글에 대해서 지워달라 이런 것만 신청이 가능한 건데요.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의 나이도 제한이 됩니다. 만 24세. 만 24세. 네. 네. 이게 만 18세까지 올린 것들을 만 24세까지 신청할 수 있는데 이 24세가 저도 이거 찾아보면서 알게 됐는데 청소년 기본법상 청소년이 만 24세까지예요. 네. 청소년이 꽤 길죠. 쉽게 말해서 온라인상의 과거 개인정보 때문에 위험에 빠질 수 있는 뭐 또 이제 고통받는 청소년들을 보호하겠다 그런 취지인데요. 네. 게시물을 올린 사이트를 탈퇴하거나 어린 시절 만든 계정 아이디를 잊어버린 경우 삭제를 도와주는 겁니다. 네. 제가 마음만은 만 24세인데 말이죠. 안 저희 모두 안 해봤습니다. 되겠네요. 근데 사실 어릴 때 호기심으로 좀 이런저런 사진이나 이렇게 뭐 게시글 같은 거 올리는 경우 많잖아요. 근데 지금 보면 좀 손발이 오그라들어서 문제죠. 네. 그럴 때 좀 유용하게 쓸 수 저도 있어요. 예전에 쓰던 그런 소셜미디어가 최근에 복구가 돼가지고 다 비공개로 돌려놨습니다. 네. 창피해가지고. 이게 또 신분증도 안 나온 나이, 청소년으로 인정받은 요 나이기 때문에 이런 서비스를 하는 건데요. 예. 그동안 뭐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이번 시범 사업을 통해서 담당자 상담을 하고 입증 자료를 보완한 뒤에 이 사이트 측의 요청에 게시물 삭제와 검색 목록 배제가 이루어지도록 했습니다. 이 신청한 거 한번 쭉 봤거든요. 이 나이대로 보면은 15살이 652건으로 신청을 가장 많이 했고요. 뭐 이어서 17살, 16살, 14살 순이었습니다. 중학생 진짜 중2 아니에요? 중학생, 그렇죠. 중2죠. 중2병? 중2병이란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닐 수도 있겠네요. 또 이제 삭제 요청이 많았던 사이트는
유튜브가 제일 많았어요. 전체 26.7%. 유행을 하니까 뭐 열심히 네, 찍어서 그렇죠. 올렸는데 나중에 보니까 조금 민망했던 건가 봅니다. 네. 이어서 이제 페이스북과 네이버, 틱톡, 인스타그램 순이었습니다. 네, 이게 보니까 개인정보 포털에 접속해서 네. 지우개 서비스를 신청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그 웹사이트 주소가 privacy.go.kr인데 지금 나오고 있네요. privacy.go.kr 여기서 신청을 하실 수 있고요. 14세 미만은 보호자 동의서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상크리 분들도 혹시 본인이나 자녀의 흑역사 지우고 싶으신 분들 있다면, 그리고 웃으면서 얘기했지만 사실은 이게 뭐 범죄에 악용될 수도 있고 개인정보가 맞아요. 들어있는 거니까요. 맞아요. 뭐 그런 거 삭제하고 싶은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뭐 댓글이 있나요? 지금 상크리 분 중에 유아님께서 이도성님의 춤은 지우지 마세요. 느낌표를 아주 많이 네, 붙여주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영원히 남겨두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상크의 자산으로 남기겠습니다. 네, 다음 도시락 열어주시죠. 네, 세 번째 도시락도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빠밤. 네, 자숙한다더니인데요. 저 개인적으로는 좀 충격적인 소식이었어요. 네. 출가 후에 둘째 아이를 얻었다는 의혹이 제기된 승려. 이 도연 스님이 유료 명상 강좌를 시작한다며 수강생을 모집하고 있다고 합니다. 월 수강료가 15만 원에서 25만 원 정도라고 하는데요. 앞서 의혹이 불거지자 종단에 부담을 준 것에 책임을 느낀다며 속세로 돌아가겠다는 의사를 밝히는 이 환속 제적원을 조계종에 제출했습니다. 환속 제적원. 그러니까 원래 속세를 떠나서 스님이 된 건데 잘못했으니까 책임을 지고 다시 속세로 돌아가겠다. 네. 그러니까 스님을 그만두겠다 뭐 이런 네, 개념이죠. 그런 개념이죠. 승려의 신분에서 벗어나겠다라고 신청을 하고 이 종단에서 그거를 결제를 하면은 이제 신분을 벗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정리하자면 스님인데 아이가 있어요. 이게 그럴 수도 있는 겁니까?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네, 이거 와우. 그런 종파가 있기는 하더라고요. 차근차근 설명을 해드리면은 예. 이 도연은 이 한국과학기술원, 이 카이스트죠. 여기에서 이제 전자공학을 전공하다가 출가. 그러니까 승려가 됐습니다. 이 봉은사에서 명상 지도자로 활동하고 소셜미디어에 글과 영상을 올리면서 유명해졌고요. 네. 책도 많이 냈더라고요. 그런데 한 폭로자를 통해서 이 도연이 두 아이의 아버지라는 의혹이 퍼졌습니다. 올린 글을 보면은 A 스님이 결혼을 허용하는 불교 종파에 들어가서 결혼을 하고 첫 아이를 낳았고 네. 그 이후에 조계종으로 옮기며 위장 이혼을 요구했다. 뭐 이런 내용이었는데요. 하지만 이혼 후에도 만남을 이어가면서 둘째를 또 낳았고 현재는 정식 이혼을 요구하고 있다. 이렇게 글을 올랐습니다. 폭로자가 밝힌 내용인데요. 아이들은 아버지가 누군지 모른다고 하는데 이 A 스님, 알파벳 A 스님이라고 했는데 이게 도연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와우. 정말 놀랍습니다. 네. 이거 드라마로 만들면 시청률이 꽤 나올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 이런 스토리는 약간 좀 건국 신화에 조금 나왔던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뭐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고 아버지가 알고 보니까 뭐 승려였다. 굉장히 충격적인데 여기에서 뭐 더 충격적인 건 뭐 뭘 팔고 있다고요? 뭐 무슨 네. 강연하는 거를? 네, 이게 뭘 배우지? 유료 강좌를 와. 이제 개설했다. 뭐 그런 이야기인데요. 예. 이게 이 도연 같은 경우에는 환속 제적원, 그러니까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승려 신분을 내려놓고 속세로 돌아가겠다라고 신청한 상태입니다. 이 도연은 조사 당시에는 이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면서 부인을 했다고 합니다. 뭐 아이 엄마가 유전자 검사를 거부했다라는 취지로 종단에 해명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사실 여부를 확인하지 못한 상태인데 이 환속을 승인하면 환속이라는 게 속세로 돌아가는 거죠. 이걸 승인하면 뭐 종단이 실체 의혹의 실체죠. 죄송합니다. 의혹의 실체를 밝히기는 어려운 상황이죠. 이런 가운데 유료 강의를 열어서 논란이 되고 있는 건데요. 4주 코스로 온라인 15만 원, 오프라인 20만 원, 뭐 온오프라인 25만 원에 받는다고 하는데요. 계좌번호를 공개하고 송금을 해야 수강 등록이 완료된다고도 했습니다. 자숙 갈 것처럼 하더니 그러니까 활동을 재개해서 이런저런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인 거군요. 네, 뭐 어떻게 보면 돈을 벌려는 건지 아니면 정말 좋은 명상이 있어서 이제 뭐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건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네. 그래도 이 곱지 않은 시선들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이 블로그 등의 자기소개에 20대는 석하 스님으로, 30대는 도연 스님으로 살아왔으며 앞으로는 도연 법사로 살아갈 예정이라고 이렇게 썼는데요. 보이시죠? 근데 법사라는 게 공식적인 직책이나 지위는 아니라고 하고요. 보통 승려를 지칭하는 말이긴 합니다. 이 아직 제적원이 결제가 되지 않아서 승려 신분이라고 하는데 이번 의혹에 대한 입장은 명확하게 공개적으로 내놓고 있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네, 사실 많은 사람들의 꼭 불교 신자가 아니더라도 인기를 많이 얻었고 뭐 이 스님이 했던 말에 대해서 공감하는 사람도 많았기 그렇죠. 때문에
그런 그 인기만큼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는 조금 해명을 해주는 게 책임질 게 있어야겠죠. 네, 그렇게 해서 입장을 밝히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자, 다음은 월드 클래스로 가볼까요? 나무아미타불 대한민국. 자, 월드클래스 시작하겠습니다. 놀이공원에 꽃 하면 단연히 스트레스를 팡팡 날리는 롤러코스터 빼놓을 수 없겠죠. 근데 요즘 이게 뭐 무슨 마가 낀 걸까요? 스웨덴에서는 탈선 사고가 일어나더니 미국의 롤러코스터에서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의 한 놀이공원에 있는 초대형 롤러코스터입니다. 이름은 분노의 325. 북미에서 가장 높고 가장 빠르고 또 가장 긴 코스로 유명한데요. 99m 높이까지 올라갔다가 떨어지면서 무려 153km에 달하는 아찔한 속도를 경험할 수 있는 건데 이게 무슨 일일까요? 롤러코스터가 선로 중 급커브를 지나자 커브 부분을 지나는 도중에 자세히 보시면 이 강철 지지대의 꼭대기 부분이 휘청휘청합니다. 아이고. 마치 분리된 듯 좌우로 흔들리죠. 이 롤러코스터는 지난 2015년에 무려 396억 원이나 들여서 세운 겁니다. 놀이공원 측은 지지대에서 균열 부위를 발견했다고 밝혔는데요. 정확한 기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점검과 수리가 완료될 때까지 해당 롤러코스터를 폐쇄하기로 했습니다. 점검 또 점검 제대로 해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여기는 뭔데 이렇게 지금 사람들이 많을까요? 다름 아닌 팝스타 테일러 스위프트의 공연이 펼쳐질 미국 오하이오주의 신시내티 페이코 스타디움입니다. 공연 전날부터 벌써 수천 명의 팬들이 모여서 굿즈, 한정 기념품을 사려고 줄을 이렇게 줄지어 섰다는데요. 근데 이날 팬들을 인터뷰하러 온 현지 매체는 이 수많은 팬들 사이에서 유독 이렇게 눈에 띄는 팬을 찾아냈습니다. 이 덥지도 않은지 머리끝부터 이 담요를 푹 뒤집어 쓰고요. 카메라 앞에서 기자의 질문에 답을 해준 이 팬. 정말 범상치 않죠. 알고 보니까 회사에 아프다고 이 병가를 낸 뒤에 온 거라서 들키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변장을 했다고 하네요. 근래 본 인터뷰 중에 가장 웃기다면서 소셜미디어를 타고 널리 퍼져 나갔지만 이렇게까지 했는데 이 정체를 알아보는 사람이 과연 있었을까요? 이 팬은 또 너무 자신이 팬이라서 이 따님의 이 중간 미들네임을 테일러라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부디 끝까지 안 들키고 공연을 잘 즐기고 갔기를 바라봅니다. 자, 이번에 중국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지금 한 남성이 길가에서도 오토바이를 옮기고 있는데요. 갑자기 뭔가 이렇게 뚝 떨어져서 오토바이에 박힙니다. 지금 인근 건물 지붕에서 슬레이트 파편이 날아온 건데요. 천만다행으로 남성을 종이 한 장 차이로 이렇게 비껴가는 바람에 큰 사고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강풍 예고를 듣고 대비한다고 나섰다가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하네요. 우리나라도 여름 태풍이 만만치 않은데 행여라도 비슷한 일 없게 항상 조심하시고 또 대비에 만전을 기했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월드클래스였습니다. 네, 지금 시각 8시 27분입니다. 저 같은 경알못, 경제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을 위한 당장 내 돈이 되는 지식, 머니클래스. 오늘의 키워드 먼저 보시죠. 2023년 하반기 성공 투자 전략은 자, 오늘도 폭염입니다. 이런 날 몸보신을 위해서 삼계탕 찾는 분들 많은데요. 그런데 가격이 오늘 기온만큼 높습니다. 잠깐 영상 보실까요? 지역 삼계탕 평균 가격은 지난해보다 2,000원 가까이 올라 16,000원이 넘었습니다. 생닭 가격과 전기와 가스 요금 등이 오르면서 삼계탕 가격을 줄줄이 올린 겁니다. 전기세, 가스비 다 올랐고 인건비도 많이 비싸고요. 이제 능이버섯 같은 거 90만 원에 들어왔어요. 지금 150만 원이에요. 또 들깨도 3만 5천 원, 4만 원 이렇게 됐었는데 지금은 9만 원. 자, 이 삼계탕 한 그릇에 2023년 상반기 팍팍했던 경제 상황이 다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계속 오르는 물가뿐만 아니라 올 하반기 경제 상황은 어떨지, 투자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 지금부터 전망해 보겠습니다.
경제 빅피처를 그려주시는 분이죠. 김광석 한양대 겸임교수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삼계탕 얘기는 후반부에 조금 더 해보도록 하고요. 네. 오늘이 7월 첫 평일입니다. 그러니까 올 하반기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거라서 네. 이 점만 꼭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경기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근데 하반기에는 좀 나아지나요? 예, 맞습니다. 23년 반년을 지냈습니다. 네. 23년 반년을 기상캐스터처럼 예. 기상적으로 말씀드려보면 예. 먹구름에 비가 막 내려가지고 네. 바닥이 흥건히 젖어 있는 모습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23년 이제 중반을 지나서 하반기를 맞이하는 그런 과정인데 이 먹구름이 좀 거치고 길에 물론 물이 젖어 있어요. 예. 아마도 좀 해가 뜰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이 드는 국면입니다. OECD에서 얼마 전에 세계경제 전망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네. 보시면 이게 홈페이지입니다. 홈페이지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기상의 변화처럼 젖은 길이 있네요. 맞아요. 그러니까 비가 한참 오다가 네. 지금 먹구름이 거치는 장면, 아직 비는 젖어 있습니다. 예. 근데 여기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a long unwinding road. 이게 어려운 표현인데 예. unwinding은 뭐냐면요. 여기 실타래가 예. 감겨 있어요. 네. 그러니까 23년 상반기처럼 네. 한번 양쪽 자꾸 끌어볼까? 예. 이렇게 쭉 풀어야죠. 예, 실타래를 지금 푸는 과정이죠. 네. 그래서 실타래가 풀려가는 길 이런 느낌입니다. 아하. 긴장감이 잔뜩 긴장했다가 네. 긴장감이 다소 해소되는 느낌. 그러니까 23년 하반기를 다소 긍정적으로 본 겁니다. 물론 23년 경제가 좋은 건 아닌데 상반기가 그토록 어려웠고 하반기는 그거보다는 좋다. 네. 이거는 OECD뿐만 아니라 월드뱅크도 IMF도 똑같은 방향으로 세계 경제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조금 나을 것 같다. 네. 아하, 다음도 그래픽 보여주시죠. 네. 네, 바로 경제 이겁니다. 성장률 전망. 네. 보시는 것처럼 23년 세계 경제를 전망하는데 2.7%로 전망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종전보다 0.1%포인트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미국도 물론 일본은 좀 하향 조정했지만 네. 유로존도 전반적으로 중국, 인도 할 것 없이 주요국들의 전망치가 상향 조정되고는 있습니다. 근데 예. 다만 이제 한국 안 나오고 있죠. 네, 한국은 역시 이런 세계적으로 다 상향 조정하는데 한국만 유독 하향 조정하는 모습. 어쨌든 세계 경제의 흐름이 점차 나아진다. 올해 상반기보다는 하반기가 나아진다. 근데 이 한국 경제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경고의 메시지도 다소 담겨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뭐 우리나라 일단 빼고 전체적으로 보면요. 네네. 어쨌든 바닥을 지나서 조금 천천히 뭐 회복하는 국면이 될 거다. 뭐 이 정도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네. 근거가 뭡니까? 네, 바닥을 지나서 회복되는 경로다라고 말씀드렸던 거는 22년, 23년 세계 경제를 짓눌렀던 그 하방 압력이 뭡니까? 바로 물가죠. 물가가 너무 높다 보니까 그 물가를 잡기 위해서 강도 높게 금리를 인상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물가라는 문제가 다소 해소된다면 경제 하방 압력이 없어지겠죠. 보시는 것처럼 물론 여러분들이 체감하시는 그 물가는 여전히 높겠지만 네. 물가 상승률은 어쨌든 22년 중반에 정점 찍고 3년, 4년 걸쳐서 하향 안정화된다. 물가 상승률이 다소 하향 안정화되니까 네. 그럼 물가가 정점 찍고 떨어지는 과정은 결과적으로 금리 인상 속도가 조절된다. 그러니까 추가적인 고금리가 아니다. 이제는 곧 금리가 동결되고 그러면 금리 인하할 일만 남았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예. 그런 관점에서 금리 인상 속도가 조절되니까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거예요. 건설 투자, 설비 투자, 또 소비자들도 소비하는 거예요. 네. 이런 것들이 23년 하반기에는 고물가, 고금리의 압력이 해소되니까 네. 자연스럽게 상승하는 국면으로 전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전 세계 경제는 좀 나아질 것이다라고 본다면 좀 우리나라로 들어가 볼게요.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는 표에서 보면 0.1%포인트 하향 조정을 했거든요. 맞아요. 우리 경제는 하반기에 그러면 네. 뭐 더 안 좋아진다는 겁니까? 네, 안타깝게도 예. 세계 경제는 다소 회복되는 국면인데 예. 우리 한국 경제는 유독 어렵습니다. 유독 어려운 경제인 건 맞아요. 근데 우리나라를 놓고 봐도 그래도 상반기보다는 하반기가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네.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계 경제는 23년 성장률을 놓고 봤을 때 종전에 봤을 때보다 상향 조정. 근데 우리 한국 경제는 죄송하게도 하향 조정만 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23년 성장률을 놓고 봤을 때 그만큼 한국 경제는 유독 안 좋다라고 보고 있고
안 좋게 보는 것은 OECD뿐만 아니라 뭐 세계은행이나 IMF 다 같은 방향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우리 한국 경제를 놓고 볼게요. 물론 뭐 정부나 몇몇 사이드에서는 그래도 한국 경제를 놓고 상저하고다. 네. 상반기는 안 좋았지만 하반기는 나름 좋아진다. 예. 상저하고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상저하고라는 표현에 이의를 좀 제기하고 싶은데 네. 정확히 말씀드리면 상저, 하저다. 어. 이렇게 레벨업이 된 게 아니라 레벨 다운이 돼야 된다. 이게 무슨 뜻이냐? 상반기는 0.8%거든요. 근데 하반기 성장률은 1.8%입니다. 네. 근데 1.8%로 상반기보다는 좋아지지만 1.8% 성장률 자체도 여전히 2%가 채 안 되는 어려운 국면이다. 네. 상저하고라는 표현을 쓰면 많은 시청자 여러분께서 오해할 수 있어요. 상반기는 좋아진다고? 전혀 그런 건 아닙니다. 상반기도 어렵고 하반기도 어렵지만 그래도 상반기보다는 그나마 좋다. 네. 그래서 성장률로 보면 상반기가 너무나 극단적인 저이기 때문에 상극저, 하저가 아닌가라고 제가 표현을 해본 겁니다. 지난 상반기가 너무 극저였기 때문에 올라가더라도 하저라고 해야 된다. 그렇죠. 근데 그 이유가 뭡니까? 네, 일단 상반기가 극단적인 저고 네. 그리고 하반기는 그나마 올라간다. 역시 세계 경제적으로도 마찬가지인데요. 네. 수출이 부진하죠. 세계 경제가 뭐 나름 하반기가 낮지만 그렇다고 해서 수출이 뚜렷하게 개선될 거라는 근거는 별로 없고요. 예. 끈적끈적한 물가, 무슨 말이냐면 근원 물가가 안 잡히고 있어요. 뭐 에너지 물가는 다소 잡히고 식료품 물가는 또 다소 잡히지만 등락률이 잡히는 거죠. 네. 근원 물가는 안 잡혀요. 그러니까 끈적끈적하게 물가가 안 잡힙니다. 또 부동산 경기가 아직도 뚜렷하게 회복된 건 아니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 한국 경제를 좀 하방 압력을 주는 요소였는데 네. 이게 하반기까지 실타래가 완전히 풀리진 않는 아하. 그런 모습이지 않을까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아까 머니클래스 초반에 아까 뭐 삼계탕 가격을 하나 예로 가지고 왔는데 네. 뭐 서울 지역 평균 삼계탕 가격이 16,000원이 됐다라는 뭐 소식이 들어와 있어서 네. 이거를 좀 뒷얘기를 들어보니까 네. 닭을 키우는 뭐 사료값, 그렇죠. 그다음 뭐 가스, 전기, 그다음 예. 물류비, 맞아요. 식당에 계시는 종업원 그 고용비 맞아요. 모든 게 다 올라서 그렇다. 네. 그럼 아까 이런 식으로 뭐 예. 극저에서 벗어나더라도 어쨌든 하저다. 네. 물가도 뭐 계속해서 뭐 이렇게 높을 거다라고 예상하시는 겁니다. 정확한 표시입니다. 예. 물가 상승률이 둔화되는 것이지 예. 우리가 구매하는 물건의 가격이 떨어지는 건 전혀 체감하지 않을 겁니다. 네. 자,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만 이 볼펜 가격이 1,000원에서 2,000원으로 올라요. 2,000원에서 3,000원으로 올라요. 물가 상승률은 보세요. 100% 올랐다가 50% 오르죠. 그렇죠. 2,000원에서 3,000원이면 50%가 되는 그렇죠. 거죠. 네네.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은 100%에서 50%로 떨어지지만 네. 물건의 가격은 여전히 1,000원씩 오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물건의 가격 자체가 떨어질 일은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체감하시는 그 물가는 굉장히 가혹할 것이다. 네. 죄송한 표현이지만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올 하반기의 빅픽처를 그럼 그려주셨는데 네. 이런 상황에서 네. 우리가 좀 투자는 어떻게 해야 될지 좀 네. 조언을 좀 해주시죠. 네, 투자 관점에서 예. 이 포트폴리오를 좀 바꿔야 될 시점이 온 것 같습니다. 아. 왜냐하면 이 23년 이 중반 7월 이 첫째 주 이 구간이 거의 변곡점에 해당됩니다. 아하. 물가는 정점 찍고 다소 안정화되죠. 상승률이 다소 안정화되죠. 그러나 여전히 높은 물가죠. 네. 금리도 금리 인상 속도는 조절하죠. 그러나 여전히 높은 금리죠. 네. 이런 식으로 경기 국면이 전반적으로 변곡점으로 치닫게 됩니다. 아하. 그런 관점에서 제가 의견을 드린다면 네. 첫 번째, 금리 동결에 대한 기대가 시작되죠. 23년 하반기에는 예. 추가적인 인상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면 금리 동결이 시작된다는 얘기는 앞으로는 금리 인하할 일만 남았네. 23년 연내는 아니겠지만 그런 기대가 드니까 주식시장에 자금 유입이 일어나는 겁니다. 네. 또 채권 시장에서도 채권 가격이 이제 채권 금리가 정점 찍고 하향 안정화되겠죠. 예. 그럼 채권 가격은 이미 지금 바닥을 지나고 있는 지점이다. 그런 관점에서 이런 투자 관점에서 우리가 고려할 것들이 많고요. 두 번째, 불안한 국제 정세. 그러니까 세계 정서가 그렇게 좋지 않아요. 예. 미중 패권 전쟁이라는 변수가 남아 있어요. 그럼 원자재가 또 공급이 불안해질 수 있습니다. 러시아도 여전히 그렇습니다. 불안하고요. 네. 또 하반기에요. 강력한 기상 이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 엘니뇨. 그건 다음에 또 구체적으로 다루도록 하겠고요. 예. 그게 원자재 가격을 다시 급등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세계 경기가 나름 회복된다고 했잖아요. 네. 회복은 회복이지만 주로
신흥국을 중심으로 회복됩니다. 예. 아시아 신흥국을 중심으로. 그러면 아시아 신흥국 ETF라든가 이런 방향으로 투자 포트폴리오를 관리하시는 거 적절치 않을까 의견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7월 초 이제 2023년 상반기가 끝나고 하반기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네. 변곡점에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포트폴리오를 좀 바꿔보는 것 고려해볼 만하다. 네. 여기까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광석 한양대 겸임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상클 라이프 시간입니다. 학교를 졸업하면 공부도 끝날 줄 알았는데 하루하루 배움에는 끝이 없죠. 자, 그래서 매주 월요일엔 남녀노소 누구나 다양한 지식을 채울 수 있는 소중한 아침 시간 선물해 드립니다. 오늘의 주제부터 만나볼까요? 아직 초등학생인데 우리 아이 여친, 남친이 생겼다면 오늘은 아이를 키우는 분들을 위한 지식을 준비했습니다. 이 마냥 어린아이라고만 생각했던 우리 아이가 여친, 남친을 데려왔다면 부모님들은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현직 초등학교 교사로 지금도 학교에서 매일매일 아이들을 만나고 계시는 초등교육 전문가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유석초등학교 김선호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반갑습니다. 오늘 주제가 전 너무 흥미롭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초등학교 선생님으로 15년 동안 근무를 하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네. 이 초등학생 아이들이 이성 교제하는 게 제가 어릴 때는 그렇게 흔한 일은 아니었거든요. 요즘은 흔한가요? 좀 나이가 드셨나 봐요. 네. 제가 15년 동안 근무하면서 예. 절반 이상을 5, 6학년을 했어요. 그래서 처음엔 저도 깜짝 놀랬는데 지금은 뭐 그렇게 놀랄 일은 아니고요. 한 두 커플, 최소한 한 학급에 두 커플 정도는 이제 공식으로 인정된, 이게 공식 인정이라는 게 뭐냐면 기자회견을 한 누군가 고백을 하고 고백을 받았으면 이게 이제 공식으로 인정된 커플인 거예요. 다른 아이들이 있는 앞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예. 이제 저는 용감한 아이라고 부르는데 이제 SNS에서 고백을 하고 답변 주고받는 경우도 있고요. 사물함에 초콜릿이나 편지 같은 걸 넣어놓고 고백하고 답변을 받으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죄송한데 지금 한 반에 몇 명이죠, 보통? 보통 25명. 25명. 적으면 한 뭐 20명. 네. 그중에 한 두 커플 정도. 네. 꽤 비중이 큰 건데. 공식 커플만 두 커플이니까 그러니까요, 한 비공식도. 3, 4커플이 있는 학교. 혼자만 좋아하는 아이들도 있고. 그렇겠죠. 네, 표현은 안 했으나. 근데 이걸 바라보는 거 어떻게 바라봐야 되느냐. 그러니까 단순한 어떤 놀이나 뭐 아이들이 뭐 그렇지가 아니라 연애라고 할 정도의 수준으로 좀 접근해야 될 정도입니까, 보시기에? 일단 이성교제의 시작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예, 진지하게 받아들이실 필요가 있죠. 예. 그렇군요. 보통 같은 반 아이들끼리 만나나요? 아니면 뭐 반을 넘어서 또는 학년을 넘어서도 만나기도 하나요? 같은 반도 있고요. 예. 요즘에 방과후 활동을 많이 하니까 예. 방과후는 학급이 서로 다 합쳐지거든요. 예. 그리고 학원 가서 다른 학교 친구들 만나는 경우들도 있죠. 사례는 무척 다양하죠. 근데 사실 요즘은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고 SNS 같은 것도 좀 연결이 널리 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아마 다른 학교 학생들을 교제하는 친구들도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근데 이 자녀들이 이성 교제를 한다는 걸 알게 되면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어떨 것 같아요, 이가영 앵커? 그러니까 당황스러운데 이거를 자칫 잘못 반응했다가는 부작용이 날까 봐 뭐 일단 약간 축하해주고 막 이렇게 될 것 같긴 한데 많이 당황스러울 것 같긴 해요, 부모님들 입장에서. 네, 일단 많이 당황스러워 하시죠. 예. 그래서 보통 근데 질문을 하셔요. 그 아이가 누군지 궁금하기 때문에 뭐 공부는 잘하는지, 어디 사는지, 그리고 착한지, 엄마 아빠는 뭐 하시는지 이제 그런 질문들을 하죠. 아이는 그것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고 그냥 좋아하는 상황인데 그런 질문들을 하시죠. 그러면 그렇게 반응하는 게 좀 올바른 건가요? 예를 들어서 뭐 그래 뭐 이렇게 뭐 공부는 왠지 그냥 솔직히 좀 죄송스러운 말이지만 공부를 잘하는 아이와 사귀었으면 좋겠고 뭐 이런 생각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올바른 생각이 그 질문을 하시는데 네. 방향이 이제 잘못된 거예요. 뭐냐면 상대방 아이에 대한 질문이 아니라 우리 아이의 감정을 물어보셔야 돼요. 너는 그 친구를 얼마나 좋아하니? 예. 근데 그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1부터 10까지 물어보시면 좋아요. 너 감정이 1부터 10이 있는데
얼마나 좋아해? 그럼 보통 뭐 90이지만 그냥 7, 8 뭐 이 정도 얘기하죠. 예. 그러면 이제 이어서 답변을 주시면 돼요. 아, 많이 좋아하는구나. 근데 만약에 너가 좋아하는 게 5 밑으로 내려갈 때가 올 수도 있어. 그러면 헤어져도 돼.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돼요. 오, 헤어져도 돼를 먼저 이야기해 줘야 된다. 네. 근데 저는 먼저 이럴 것 같아요. 만약에 저희 딸한테 1부터 10까지 몇이니? 뭐 예를 들어 5야, 뭐 6이야, 그럼 아빠는 이거라서 비교를 해서 아빠보다 낮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농담입니다. 딸 바보의 모습이 여실히 드러납니다. 근데 먼저 헤어짐을 먼저 얘기해도 되나요? 헤어져도 돼라고 말해줘도 되는 건가요? 그렇게 이야기를 해줘야 아이들이 헤어짐에 있어서 상처를 받질 않아요. 이게 언제 헤어져야 될지 모르거든요. 그냥 마냥 좋은 상황이에요. 대부분은 3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 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때 다른 친구들 눈치를 보거나 아니면 상대 아이가 나한테 아직까지 계속 잘해줘요. 근데 나의 감정은 싫어지거든요. 갑자기 뭐 이렇게 코딱지 파는 모습 보고 하면 확 정 떨어지는 이렇게 싫어지는 모습을 보이면 이걸 어떻게 헤어질지 몰라서 계속 망설이고 또 누가 누군가를 차버렸다, 내가 차임을 당했다, 이제 그런 이야기 때문에 오히려 상처를 받아요. 단 헤어짐의 기준이 내가 싫어지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나는 그 아이를 아직 계속 좋아하지만 상대 아이도 날 싫어질 수 있잖아요. 그럼 헤어짐을 당할 수도 있죠. 이걸 미리 마음에 알아두고 그 상황을 만나는 아이랑 그렇지 않은 아이랑은 그 상황의 견딤 자체가 달라지죠. 근데 생각해보면 어른이 되고 나서도 만나는 것보다 헤어지는 게 훨씬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안에서 감정 소모라는 걸 할 때 어떻게 나를 바라봐야 되고 상대를 바라봐야 되는지 지금도 사실 너무 어려워서 어릴 때 이런 걸 교육한다는 건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그래서 들어요. 잘 헤어진 아이들은 그 다음에 다른 아이도 잘 만나요. 네, 그럼 나중에 어른 돼서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나게 될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그러네요. 그럼 선생님 학교 현장에서 이제 많은 아이들 또 부모님들을 만나고 계시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아이의 이성교제 사실을 알았을 때 부모님의 반응 중에 이런 대처는 좀 아쉬웠다 하는 부분이 있나요? 뭐냐면 좀 쿨한 어머님들 중에 네. 이러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 누구랑 사귄다고? 예쁘게 잘 사겨? 이렇게. 예쁘게 만나. 예쁘게 만나? 네. 그러니까 우리들이 생각하는 예쁘게 만나는 그 황순원의 소나기에 나오는 장면이죠. 근데 아이들이 예쁘게는 이제 영화나 드라마에 나오는 그런 장면들이 예쁜 거예요. 뭐 손잡고 포옹하고 이제 키스 신체 접촉을 하고. 하고. 그래서 그 예쁘게 만나는 것이 어떻게 만나는 건지를 구체적인 선을 알려주셔야 돼요. 아이들이 보통 놀이터에 가서 놀거든요. 커플이 되면 놀이터는 학교에서 1, 2학년 아이들이 노는 곳이란 말이에요. 근데 놀이터를 가요. 놀이터에 가서 뭐 나잡아봐라 같은 걸 하고 뭐 미끄럼틀 올라가는데 층계로 안 올라가고 굳이 경사진 곳으로 올라가서 뭐 밀어주고 당겨주고 스킨십을 이제 그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하는 거죠. 놀이터를 가더라도 단둘이는 안 되라고 꼭 해주셔야 돼요. 단둘이는 놀이터 안에 다양한 기구들, 감춰진 기구들 같은 곳이 있거든요. 친구들 여러 명이 같이 가는 건 상관없어요. 그리고 학교에 의외로 빈 교실이 많아요. 요즘에 학생 수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제 특활실을 많이 만들어서 대부분은 교실을 잠가 놓긴 하지만 중간중간 열려 있는 교실을 찾아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냥 둘이만 얘기하고 싶고 둘이만 있고 싶기 때문에 그런 거 안 된다고 얘기해 주셔야 되고, 그리고 의외로 이걸 잘 모르시는데 편의점을 단둘이 가면 안 된다고 말씀해 주셔야 돼요. 보통 편의점은 오픈된 공간이라서 괜찮을 것 같잖아요. 이제 편의점에 단둘이 가서 삼각김밥 2개 사고 컵라면을 하나 사고 컵라면 하나에 이제 얼굴을 맞대고 먹기 시작한단 말이죠. 다음 단계가 이제 영화관이나 코인 노래방으로 가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러면서 신체적인 접촉이 깊어져요. 이게 최근도 아니고 한 5, 6년 전에 학급에서 두 아이가 계속 쪽지를 주고받고 있는 거예요. 뭐 수업에 크게 방해가 안 되면 그냥 모른 척 해주고 지나가는데 좀 방해가 될 정도여서 중간에 가서 쪽지를 이렇게 쓱 했어요. 수업 중에 이렇게 쪽지를 많이 돌리고 있어 하면서 쫙 하고 펼쳐봤는데 우리가 사귄 지 며칠이 됐고 앞으로 며칠 되면 뭐 손을 잡고 며칠이 되면 호응하고 며칠이 되면 키스면 좋겠다. 며칠이 되면 신체의 어떤 일부분을 뭐 만지면 좋겠다. 이런 내용들이 쪽지에 담겨 있었어요. 그래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어른들이 생각하는 예쁘게와 아이들이 생각하는 예쁘게는 다르다. 그래서 그 한계를 명확히 알려주면 아이들이 그 안에서 진짜 예쁘게 놀아요. 같이 가서 놀고.
그런 과정. 중요한 거네요. 그러니까 무조건 뭔가 쿨하게 반응해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예쁘게 만나라고만 하고 끝날 게 아니라 네. 설령 그런 말 하더라도 그런데 이런 건 좀 지키고 이런 건 하지 말자라고 좀 선을 명확하게 그어줘야 된다. 네, 맞아요. 그럼 아까 신체 접촉을 말씀하셔서 이거 좀 더 추가로 여쭤보면 네. 이제 아무래도 뭐 초등학교 고학년쯤 되면 이제 신체 이런 거에 대한 호기심 생기고 그래서 신체 접촉을 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럼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일종의 성교육이죠. 네. 어떻게 좀 해야 되나요? 사실 이성교제가 있기 전에 네. 이미 성교육은 끝났어야 돼요. 아, 그렇죠. 네. 성교육을 어느 정도까지 알려줘야 되냐라고 물으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냥 다 알려주시는 게 끝나는 과정이에요. 네. 성교육은 1학년부터 시작해서 이미 그 전에 과정이 끝났어야 돼요. 그래서 많은 부분 이게 학교에서 보건 수업 중에 이루어지는데 네. 학교마다 조금 수업 차시가 달라요. 그래서 학부모님들이 사교육에 의존해서 성교육을 그룹 지어서 보내는 경우들도 있어요. 아, 그렇군요. 그 막상 아이들이 서로 교제한다는 말을 들으면 뭐 이가영 앵커처럼 아빠가 좋니? 남자친구가 좋니? 라고 물어보는 부모님도 계시겠지만 예. 일단 반대하고 싶은 부모님도 계실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이럴 때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 게 지혜로울까요? 저는 어설프게 허락하는 것보단 잘 모르겠을 때는 차라리 염려스러운 표정으로 당분간은 좀 안 된다고 얘기하시는 게 더 낫다고 말씀을 드려요. 단 너무 단호하게 얘기하는 건 아이들 입장에서 자기의 감정이 인정받지 못한다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누구를 좋아한다라는 감정은 인정해 주시되 이제 거리감을 두라는 이야기를 해주시는 게 더 좋아요. 그럼 이제 엄마 나 뭐 남자친구 생겼어 여자친구 생겼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게 차라리 다행이고 근데 네. 부모님과의 대화가 원활치 않아서 말을 안 하고 숨기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단 말이죠. 있죠. 그리고 뭐 다른 뭐 할머니한테만 얘기한다거나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네. 학원 선생님한테만 얘기한다거나 네. 이런 식으로 말을 하지 않았을 때 내 자녀가 교제를 하는 것 같다라는 걸 어떻게 좀 알아볼 수 신호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일단 뭐 할머니든 누구 어른에게 얘기하면 네. 그건 안전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 네. 네네. 근데 아무에게도 얘기를 안 한 경우가 이제 좀 위험할 수 있고요. 네. 아이들 SNS 활동하는 거 주기적으로 살펴봐 주실 필요가 있어요. 네. SNS에 대부분이 다 노출이 됩니다. 예. 네, 그리고 평소에 남학생인데 외모에 신경을 안 쓰다가 갑자기 머리에 막 힘을 주고 하거나 메이커 있는 옷을 찾거나 여학생들 중에 이제 화장을 하기 시작하면 예. 슬쩍 물어봐 주시면 돼요. 대부분 없다고 할 거예요. 네. 없다고 해도 그냥 답변은 너가 싫어지면 헤어져도 돼 그렇게 얘기해 주시면 돼요. 야, 이 초등학생 자녀들이 이성 교제 아이들이 뭐 바르게 만나고 헤어질 수 있도록 부모님들이 더 잘 알고 이야기를 좀 더 원활하게 나눠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잠시 후에 날씨 끝나고 JTBC 뉴스 유튜브로만 만나볼 수 있는 상클 2교시가 남아 있습니다. 우리 김선호 선생님과 이 이성 교제 이런 문제뿐만 아니라 친구 문제 그리고 학습 고민까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상크리 분들도 유튜브에서 네. 애들한테 너무 보수적으로 하면 애들만 힘들지라는 반응도 있고 보수적으로 해야 된다는 입장도 있어요. 되게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데 우리 유튜브에서 많은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말 내내 전국에 내려진 폭염특보로 무더운 날씨가 이어졌습니다. 오늘도 전국의 낮 기온이 33도 안팎으로 폭염은 계속되겠습니다. 일부 서쪽 지역은 오늘 밤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도 있겠는데요. 특히 오늘 서울의 낮 기온은 35도까지 올라서 전국에서 가장 덥겠고요. 청주는 34도로 올 들어 가장 더운 날씨 보이겠습니다. 한편 현재 전남 남해안과 제주에는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호우특보가 발효 중인 이들 지역은 오늘 오전까지 최고 80mm 이상, 그 밖에 전남 북부와 경남 서부 남해안에는 최고 50mm까지도 내리겠습니다. 오늘 중부지방은 대체로 맑겠고 비가 오는 남부와 제주는 흐리겠습니다. 또 강원 북부와 남부 내륙을 중심으로는 오후부터 저녁 사이 5에서 40mm의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현재 기온 보시면 현재 서울, 청주 26도, 대구 25도 보이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인천과 전주가 33도, 대구가 34도까지 올라서 무더운 날씨가 예상됩니다. 이 찜통 더위는 내일 전국에 비가 내리면서 한층 누그러지겠습니다. 이 비는 모레 오전까지 이어지겠고요. 비가 그치면 다시 낮 기온은 껑충 뛰어 일부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질 수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와, 서울 낮 최고 기온 35도, 청주 34도,
오늘 바깥 활동 혹시 하신다면 그늘에서 충분히 휴식 취하면서 하시길 바랍니다. 네, 물 많이 드시고요. 네. 상클 2교시 있는 날입니다. 초등학생 아이들의 친구 관계, 또 공부 고민, 또 학교 생활 전반에 관한 궁금증 모두 풀어드립니다. 지금 바로 JTBC 뉴스 유튜브로 들어와 주세요. 네, 저희도 지금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상클하세요.